지금도 저는 그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 보지 말아랍니다. 그때도 실적 좋으니까 올라간다 였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건 내려간다 였던 거고, 지금은 실적이 너무 나빠서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 이젠 확인했으니까 보지 말라 이거죠. 내용 확인했으니까, 실적 나쁜 거 확인했으니까 오히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10월 26일 목요일 현재 시간 13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잘 보고 계신지요? 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새벽 시장은 하방이 강력하게 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기에 아직까지는 나스닥이 좀 쉽게 하방이 열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내용을 비웃듯이 하방 쪽을 강력하게 열어버리면서 하방 압력을 가중을 시켰는데, 그 주도자가 누구냐? 결국은 구구에서 하방이 쉽게 열려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쪽의 움직임이 사실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충격적인 실적이라고 보긴 어려웠지만, 클라우딩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됐고, 숨 쉴 틈도 없이 개장하면서 그대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뒤에 장 마감까지 어떠한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하방 압력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다우지수는 장중에 상승 전환 시도를 수없이 했었고, 또는 장중에 상승세를 유지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강세 포지션을 그리고 있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빅3, 메가7이죠. 메가7 7가지의 빅테크의 종목군들의 실적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하방 충격을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연 이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봤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달라진 그림이 나타났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현재 이 구간을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2023년도 6월경부터 형성해서 6월달, 7월달, 7월달, 8월달, 8월달, 9월달, 9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이제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10월을 꽉 채웠으니까요. 이 사이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 어저께 단 하나의 음봉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 이 구간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제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집중력 있게 빠져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는 평가보다는 이 구간에서 하방 압력이 걸렸을 때 지금 이 지지 구간에서 유지했던 라인이 무너지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하방이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심하게 나타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일봉 차트가 되는데, 일봉상 강력하게 지켰던 이 구간들, 특히나 어제 마지막에 이 하락 자리는 이 하단에 있었던 꼬리라고 하죠. 꼬리 쪽에 있었던 저점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투매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반대매매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인데 이제 그거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결이 좀 반대매매의 경향은 아닌데, 단기적인 지지선들이 붕괴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포지션을 자동으로 잘라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연출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어중간해졌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이 시세 구간이 굉장히 어중간한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어중간한 상황이냐라는 평가를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월 달부터 이어졌던 장기 지지 구간대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투매로 인해서 하락 쪽으로 방향이 돌아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평가를 하면
지지선 이탈입니다.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지지선 이탈이에요. 지지선 이탈이기 때문에 하방이라는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캔들이 어중간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어제 그 투매 구간에서 봤을 때 투매가 나오면서 포지션을 흔히 말하는 스위칭 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매도 쪽에 좀 쏠림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확실하게 하방인데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금 조정을 받고 오늘 지금 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붕괴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는 오늘, 내일, 길게 보면 월요일까지는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단적으로 비슷한 케이스를 설명드리면 이런 구간이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단기 지공따에 무너지니까 투매를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붓고 나서 어중간하게 쉽게 말하면 지지선이 붕괴된 상태에서 바로 다음날 되돌려치면서 양봉을 돌리면서 바로 추세 회복, 그 다음에 바로 공격 들어가면서 다시 원위치 이런 파동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심리적 투매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단순 기술적인 평가로 보면 지지선 이탈과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하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에 일시적 이탈인 경우는 바로 회복하는 경우들이 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 바로 회복을 한다, 다수 존재한다는 얘기는 원위치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추격 매수 플러스 반발 매수세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졌을 때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이유보다 국채금리도 뭐 올라가서 빠졌다고 하지만 최근에 5%에서 4.8% 내에서 계속 박스권이었거든요. 5%대에서 조정을 받아서 4.8% 갈 때는 시장이 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4.8%대에서 지금 거의 5%까지 반등을 하니까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측면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다시 얘기하면 아직까지 국채금리가 기준 저항선을 돌파하진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기준 저항선을 돌파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이거는 붕괴됐습니다. 하방입니다라고 외치기에는 이르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관점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골드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기조적으로 박스권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000불 전후에서 지금 5거래일째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는데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이렇게까지 해서 하방 압력이 가중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골드, 금 가격이 공격적으로 상승 쪽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위험 구간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 하나 아직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진 않겠다라는 것이 데이터상에서 나오고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빠졌던 그 종목군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어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제 알파벳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그냥 구글이라고 표현할게요. 구글이 그냥 이 구간을 바로 갭으로 빠져버렸어요. 갭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 갭으로 빠져버렸던 이 부분이 사실 어제 시세의 8할? 80%는 얘가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친구가 바로 갭으로 박살이 나면서 하방 압력이 강해졌단 말이죠. 이 구간에서. 근데 지금 이 구글 쪽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제가 기업에 대해서 또 실적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한 측면은 아닌데 지금 실적이 썩 나쁘진 않은데 그냥 클라우딩 쪽에 대한 부담이 그냥 반영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도 사실은 지금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어저께 이 지지선을 단칼에 깨고 내려와서 갭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그냥 투매성 거래량으로 최대 거래량으로 물량이 쏟아져 버렸어요. 이건 이제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반대매매 성격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반대매매적 성격의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 매매적 성격의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는 이제 쇼커버링 가격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구글이 여기서 뭐 더 가서 뭐 여기서 뭐 150을 가냐 135를 가냐 이거는 차후의 문제인 거고, 지금 시장에 부담을 줬던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담 요인만 완화를 시켜도 시장은 회복이 될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건은 과연 국채금리 쪽에서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계속 될 거냐, 아니면 국채금리 쪽의 움직임들이 공격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먼저 안정화를 취하면서 회복을 할 거냐. 그래서 시장이 빠르게 분위기를 회복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할 것이냐. 이게 지금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알파벳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 특히 이제 장 막판에 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조정이 좀 커졌던 이유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아마존이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다 지금 케이스가 다 똑같거든요. 다 케이스가 똑같은 게 직전에 있었던 지지 구간들을 깨버리기 시작하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이 마찬가지인데 지지선이 깨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투매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나타났던 이 투매 현상들이 지금 과연 이게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냐의 부분인데, 이어지기에는 어저께 이미 쏟아진 물량대가 상당 수준 된다 이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상당 수준 쏟아진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얘 하락을 지금 당장 존중해 주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의 윤곽은 보셔라. 하루 이틀 정도의 윤곽을 보셔고 그 윤곽 뒤에 나타나는 방향성이 진짜 방향성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구간들도 마찬가지고요. 딱 지금 지지선들이 깨진 자리에서 하루 텀 치고 뭐 급등,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텀 지지선 확인하면서 턴어라운드. 근데 지금도 뭐 여기서 V자 이런 개념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제 하락을 순수하게 인정해줘서 이게 흔히 말해서 완전히 원웨이로 꽂혀가지고 그대로 내리꽂아서 요렇게 완전히 하향 곡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기에는 지금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들, 종목군들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 비율 이런 걸 고민했을 때 그러면 지금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15% 이상씩 다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 그 정도의 충격을 받을 만큼의 내용이냐. 반대로 얼마 전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나스닥이 상승을 크게 했을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 빅테크 7개 실적의 기대 때문에 상승 마감했다. 제가 그래서 뉴스 보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 보지 말아랍니다. 그때도 실적 좋으니까 올라간다 였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건 내려간다 였던 거고, 지금은 실적이 너무 나빠서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 이젠 확인했으니까 보지 말라 이거죠. 내용 확인했으니까 실적 나쁜 거 확인했으니까 오히려 턴어라운드 반대로 또 할 수 있다. 여기와 여기는 같은 문맥이다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빠졌습니다. 어제 조정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까다롭게 빠졌어요. 특히나 이제 어제 후반부에 이 조정받았던 요 포인트, 말씀드렸던 투매적인 부분으로 빠졌던 요 부분들 때가 굉장히 좀 날카로웠다. 그러니까 이 투매 구간대가 제일 까다로운 게, 차라리 흔히 말해서 힘겨루기라면서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런 계산기가 씁니다. 계산이 쓰기 때문에 그건 쉬운데, 지금처럼 투매 형태로 밀려버려서 죽어버렸을 때는 이 투매 물량을 소화하는 매물을 받아내줘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이 옆에 구간들은 반대로 얘 투매를 다 받아냈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전체적으로 뭐가 없냐? 매물대가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는 굉장히 가벼워진 구간이 된 만큼 오히려 시장은 깜짝 쇼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내일장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께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저 역시도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